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해결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건강 온에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33세로 7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꽃이나 화분을 옮길 때마다 등이 저릿하면서 퇴근 무렵엔 손발 저림이 나타나더라고요.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매일 2시간, 3시간씩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졸업식 시즌 이후에는 무리를 해서인지 앉았다가 일어서면 에구구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허리가 뻣뻣하면서 허리 전체가 나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셨는데 뭔가 내 허리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분인가 봐요. 네. 퇴행성 척추증의 가장 큰 원인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노화라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사연과 같이 바르지 못한 자세,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나 지속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자세 등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르게 자세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코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통해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서 계속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모든 치료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특히 퇴행성 척추증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고 코어 근육 강화도 중요하지만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른 내원하셔서 이 조기에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다음 사연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63세로 택시 운전을 30년째 하고 계십니다. 몇 해 전부터 퇴근 후에 집에 오시면 허리를 두드리거나 마사지건을 사용하시는데요. 요즘 주무실 때 보면 다리를 침대 프레임에 올려놓거나 옆으로 눕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목과 등이 아프시다며 베개 대신 수건을 말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개인적인 진료 경험상 오랜 시간 운전을 하는 직업군에서 환자로서 진료방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퇴행성 변화가 온 경우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바른 자세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누워있을 때는 무릎 밑에 쿠션을 넣어서 허리 쪽으로 부하를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목과 등이 아프다고 하시면 본인의 원래의 C자 커브를, 목의 C자 커브를 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나 수건을 말아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래 본인의 C자 커브를 유지할 수 있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본래 커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허리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도 해보시고 바른 자세도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다고 하면 63세면 이제 유지 관리 치료로 아까 말씀드린 척추 주변의 인대나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프롤로 치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치료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심하다면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비수술적 치료만큼은 좀 추천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상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66세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20대부터 50대까지 부품 공장부터 재봉틀 작업 등의 쉬지 않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을 이제 쉬니까 안 아프던 그때까지 아프다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직장 생활 중에서도 등산을 잘하셨던 분이 요즘 들어서 30분 이상을 걷지 못하시는데 허리에서 종아리까지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팔을 들어올리면 목부터 발가락까지도 콕콕콕 쑤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퇴행성 척추증이 척추관 협착증까지 진행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 무리한 일을 해서 본인 나이보다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신 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단순히 허리나 목 쪽, 척추 주변의 통증보다는 다리 쪽으로, 팔 쪽으로 방사통까지 있다는 건 가시뼈가 돋아나면서 목이나 허리 쪽에 신경을 자극하여 팔이나 허리까지 방사통이 오는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황에 맞게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신경통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경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신경 차단술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고, 통증이 완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통증 재발 방지 목적과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조금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롤로 치료로서 유지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주사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한번 받아볼게요. 네 번째 분인데요. 44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2년 전 교통사고를 겪은 후에 치료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부분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물건을 들 때도 왼손만 사용하게 되고요. 왼손으로 발을 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류 작성 후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펴지지 않고 뜨끔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후에 똑바로 누워도 편하지 않아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본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통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교통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연만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왼쪽으로 힘 빠지는 증상까지 있다고 하면 아마도 신경이 직접 눌리는 증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힘이 점점 빠지거나 감각 이상까지 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주의해야 될 척수증이 발생한 것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단순 통증이 아니라 힘이나 감각까지 변화가 있다고 하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척수신경 자체의 상태를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확한 원인은 이 사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병원에 방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부탁드립니다. 홍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았고요. 이후 문제가 없다가 직원들이 허리를 좀 펴라는 말을 종종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목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고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허리 주변이 뻐근하면서 시린 느낌이 들어서 반신욕을 시작했는데요. 이 반신욕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질문 남기셨습니다. 먼저 반신욕에 대한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도 환자분께 반신욕은 굉장히 권유드리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반신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에 쌓여있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분명히 도움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나 환자들께도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너무 고3 때부터 젊은 나이부터 허리 쪽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이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나이가 든 척추뼈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도수치료나 반신욕과 같은 이 치료도 하고 있고 조금만 바른 자세만 유지해 준다면 아직은 크게 걱정할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치료한다면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직 나이가 좀 젊으시기 때문에 반신욕 열심히 하시고 바른 자세 유지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조리대 앞에 서 있는 56세 요리사입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주문이 많은 날에는 고개를 바로 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때 보면은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고요. 허리가 틀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가도 승모근 주변을 누르면 특정 부분에서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장시간 지속적으로 같은 활동을 반복하는 직업군에서 허리나 척추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시간 이상 조리대 앞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척추 주변의 근육이 약화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국소 부위 통증만 아니라 전기가 통하는 듯한 신경 통증도 있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내 몸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신호를 항상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이 척추에 있어서는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반복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래 앉아있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는 자세에 비해서 척추에 7배 이상의 압력을 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법칙을 저희가 추천해 드릴 텐데 만약 1시간 동안 앉아있는다면 그 1시간 내에서 25분, 4분의 1 정도는 할애해서 올바른 자세 유지해보고 또 자세를 바꾸면서 척추 건강에 신경을 써보시는 것 저희가 추천해 드릴 텐데요. 4분의 1 법칙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노화된 척추, 퇴행성 척추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환자분들 중에 한 병원에서 한두 번 치료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반복적으로 치료받거나
단기간에 너무 여러 종류의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정확하게 환자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 결과나 예후가 어땠는지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치료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나중에 통증이 재발했을 때 그 효과가 좋았던 치료를 기억해서 빨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척추증은 비수술적 치료가 약 환자의 75%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어떠한 질환이든 수술적 치료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수술이라는 치료 자체가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수술로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조기 진단과 치료임을 명심하시고 이상 증상이 있다고 하면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진단과 치료를 해서 척추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외과 전문의 박선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건강 신경 많이 쓰시거나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디톡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준다라는 단어인데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 해독을 한 방으로 저희가 풀어보겠습니다. 네, 해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자막 나오고 있죠. 여기로 미리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